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칸다일로에서 영어 담당하고 있는 남혜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첫 화면에 제대로 된 첫 단추라는 좀 문구를 써놔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 귀여운 우리 초딩 아가들, 중등부 올라가서 이제 3개년 동안 어떤 식으로 영어를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라는 것을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타과목 대비 영어는 그래도 꾸준히 잘해왔던 편이다. 우리 아이 뭐 영어 유치원도 나왔고, 혹은 이제 뭐 어학원에서 디베이팅 비롯해서 영어는 좀 재미있게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중학교 올라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 선배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오히려 뭐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도 한다더라.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의 공부를 좀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지금 당장 잘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꾸준히 더 계속 잘할 수 있겠는가? 그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당장에 중등부를 올라가서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서 고등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중학교 때는 두 개 단원 내외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볼 때 1, 2단원, 3, 4단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간혹 조금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3개 단원까지는 시험 범위로 줍니다. 3개 단원까지는 들어가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write 부분은 빼세요. listen and talk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기는 해요. 그래서 평균 2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린트물이 나온다. 요거는 이제 대략 이것도 평균적으로는 한 10페이지 가량 정도 됩니다. 이제 한 단원에 한 뭐 5장 정도, 그러니까 앞뒤로 한 10페이지, 그럼 이제 합치면은 뭐 20페이지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요. 적게 나오는 학교는 두 단원 합쳐서 한 5페이지도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운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된다.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래도 고등 대비는 쉬운 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워낙에 발전이 많이 된 AI 툴들이 있기 때문에 중등부 내에서도 변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개정판 나온 지가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문제 난이도는 그래도 비교적 아직까지 중등부는 쉬운 편이다. 일단 부분 점수도 생각보다 많이 주시는 편이고요. 서술형 쪽에서. 시험 빈도 1년에 이제 2번에서 4번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보통 1학기 때 한 번만 보거나 2학기 때 주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기 때 2번의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2, 3학년 올라가서도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한 학기에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떤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보는데 어떤 과목은 그냥 저희는 이 과목은 기말 때만 볼게요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4번 정도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다음 절대평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모두 다 같이 손잡고 해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당한 난이도로 내주면 A 등급 이제 40% 이상이라고 제가 이것도 평균치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 90점 이상 받았다?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점을 좀 목표로 보셔야 되는 이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비교적 뭐 수월한 학습량과 점수라고 봐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짧은 벼락치기로 100점까지도 만들 수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배운 내용 암기하고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고등부로 넘어오게 되면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뭐 프린트물, 외부 지문까지. 그래서 보통의 이제 학교들은 문법 부교재, 리딩 부교재, 그다음 많이 낸다 그러면 단어 부교재까지 있어요. 어휘 부교재. 숙명 같은 경우는 해커스 복합 이런 거 쓰고요. 뭐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은 이제 영영풀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부교재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교재가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시험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중학교로 치자면 한 단원에 한 페이지 정도 영영풀이 그다음 단어 유반이어 살짝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유반이어도 안 써 있는 프린트물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숙명 여중은 유의어들을 좀 많이 써놓는 편입니다. 영영풀이랑. 그런데 이제 부교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해커스 복화라고 친다면은 한 데이 50개에서 6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럼 한 번 시험 볼 때 데이 한 12개 정도가 시험범인 거예요. 단어로만. 그럼 유반이어, 그다음 파생어, 예문까지 포함.
그러니까 그 예문들이 서술형에도 활용될 수 있는 거고 선지에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단어로만 봐도 시험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다음 고난도 문제, 뭐 복수 정답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중학교 때 문법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등부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vs로 문법, 어휘, 독해 부분을 만들어 왔어요. 한번 보시면 더 확연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빈도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그러다 보니 이제 5등급제 저희 이제 들어가잖아요. 전교에서 10%까지만 이제 1등급이라는 이제 그 점수를 주죠. 근데 예를 들자면 시험 그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생각보다 너무 쉬운 시험지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100명이라고 쳤을 때 100점이 11명이 나와버렸네? 그럼 손잡고 2등급인 거예요. 그 학교엔 1등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쉬워도 문제인 거고 사실은 이제 너무 어려워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까다롭겠죠. 이제 그런 좀 특이사항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드린들 확 와닿진 않겠죠. 그래서 직접 시험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어법상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로 이제 이런 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합니다. 애기들이. 다음 27번도 보시면 어법상 틀린 문장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한 7, 8개의 이제 문장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 중에 틀린 문장 총 몇 개예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개, 두 개 삐끗삐끗하면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아예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꼭 아깝게 틀리죠. 그쵸? 근데 사실 이건 부분 점수가 없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뭐 다른 아이들이랑 이게 정말 정확하게 평소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면은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오른편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고등부 어법 시험지예요. 근데 벌써 느낌부터 다르죠. 한 문제의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시죠? 어머님들도 보시자마자 헉스러우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심지어 타임어택이잖아요. 시간 제한 안에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밑줄도 없어요. 지금. 지문 속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두 문장씩 짝꿍이 돼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어요. 그럼 답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 맞았고 맞았다 얘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 틀렸다 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라야 되는 이제 문제고 나온 거고 바로 오른편에 틀린 문장에 개수 문제 나오고 그죠? 그 밑에는 또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 2개 골라라 나오고 이게 하나의 페이지예요. 제가 조합을 이렇게 막 편집을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13, 뭐 14 밑에 한 번 있었고 15, 16 이게 한 바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제 숨이 막혀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법만 해도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독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좀 알아보시기 쉽게 그려놨어요. 요게 지문의 길이감이에요. 중등부에서 학교 교과서 지문이나 이제 프린트 지문에서 따와서 요 정도가 이제 지문의 길이고요. 이 지문 하나에 출제된 문제가 1, 2, 3, 3문제입니다. 한 3문제, 4문제 정도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고등부 시험지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어놓은 게 지문의 사이즈고요. 한 세트예요. 저 지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뭐 객관식과 선원 수령 합쳐서 한 세트. 요게 이제 숙명 여중의 시험지였고 요게 이제 휘문의 시험지였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 어휘예요. 어휘도 학교 프린트가 이제 한 단원에 한 페이지 정도 영영풀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심지어 영영풀이가 아예 없는 학교 프린트도 있어요. 중등부에서는. 그래서 그 나왔었던 영영풀이를 기준으로 박스 안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뭐 없는 영영풀이 총 몇 개입니까? 요 정도의 이제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편을 보세요. 자, 일단 영영풀이로 하나하나 찾아서 저 크로스워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A, B, C, D를 여기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럼 이 회색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 회색으로 조합된 영단어가 뭔지를 캐치하고 그 영단어의 영영풀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한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 풀어내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비 중1 친구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전략부터 달라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우선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기본기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우리 이 동네 친구들은 영어에 대한 노출은 많이 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원어민 만나서도 자신 있게 얘기도 할 줄 알고 뭐 심지어는 우리 뭐 디베이팅도 하고 얼마나 영어 자유자재로 잘 써요. 그런데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친구를 만나면 생각보다 100점이 안 나올까? 내가 지금 다른 과목 대비 어떻게 보면 영어는 어렸을 때보다 제일 많이 투자한 사교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도 있고 체계적으로 푸는 것까지 합쳐진다?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감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이해하고 그냥 정답에 끼워 맞추기식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좀 고난도 문제에 취약하더라. 일반적인 문제는 참 잘 푸는데, 그래서 숙제할 때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어떤 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시중에 뭐 예를 들자면 마더턴 3.800제 같은 책 있잖아요. 그럼 위에 개념이 있고 밑에 드릴형 문제들이 쫙 나와요. 그럼 카피 앤 페이스트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요. 아이들이. 뭔가 위에서 문제가 요러면 대충 이런 식의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 풀면 답이 나오네? 그럼 끼워 맞추기식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죠. 모방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점. 나는 서치왕이에요. 앞에 펄럭펄럭. 개념서 보고 하고 문제 풀고 개념서 보고 하고 문제 풀고 동명사 같은 파트는요. 그렇게 개념서 보고 풀고 하다 보면 틀릴 문제가 없어요.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 써야 돼, 동명사 써야 돼. 그럼 박스만 읽으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럼 자기 동명사는 천재라 그러거든요. 애들이 동명사 너무 쉬워요 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시험에서 만나면 제일 헷갈려요. 제대로 안 해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신형 문제 취약하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고르시오. 무조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의 문제는 소거법을 통해서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너무 헷갈려. 요것만 아니면. 그쵸? 근데 모두 고르시오는 하나하나 해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철저하게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술형.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대화를 나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 다음 내가 7단어로 표현해도 되고 10단어로 표현해도 돼요. 근데 조건부 서술형이라는 것은 7단어로 완성하시오. 그 다음 반드시 뭐 because로 시작할 것. 요런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쓰면은 충분히 이 우리말을 영어로 만들 수 있는데 왜 한 칸이 모자란 거야? 요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자면 because it rained heavily 이렇게 나는 쓰고 싶어. 근데 because of로 반드시 시작해야 된대. 그럼 because of heavy rain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 결국에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또 중등 영어 공부, 특히 뭐 고등부까지 나아가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일단 당연히 개념 정확하게 이해시켜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선지 분석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영어라는 과목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타 과목 공부하실 때도 선지 분석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정답 근거 표시하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귀찮아해요. 제가 시켜보면은. 근데 이게 한 번만 맛을 들이면 본인들도 느껴요. 이래서 시키는 거구나. 선생님 진짜 이제 확실하게 답이 보여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면 아이들도 신나서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다음 오답 노트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항상 틀리는 거를 틀려요. 그리고 똑같이 틀려요. 그럼 이걸 빨리 안 잡아준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틀리는 과정을 반복 학습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답 분석이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채점도 아이가 직접 해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그 중등부로 넘어오실 때 가장 이제 어머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채점하는데 한 세월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근데 그거를 고등부까지 계속해서 엄마가 채점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슬슬 그런 것도 연습을 한번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했는가가 결국엔 관건이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느냐에서 끝나면 안 된다.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했는가. 요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브로셔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자료예요. 제 홍보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 각 그 영역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이제 신념이죠. 교육 철학을 좀 넣어드린 건데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조건 달리지 말자. 다지면서 달리자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고난도 문제만 아이들한테 막 주기 시작하면 난 어려워서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조절도 좀 필요하고요. 그죠? 근데 또 너무 평이한 문제만 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나 잘한다고 취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지면서 달려보자. 그래서 어휘에서는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표제요. 그러니까 대표 뜻만 외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공부예요. 그다음 이제 막 또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교재에 들어가 있는 순서 거의 그대로 나오는 시험지들이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순서 무조건 셔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유의어 반의어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는 100% 유의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유의어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stand for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다 의미하다잖아요. 근데 M으로 시작하면서 같은 뜻이 뭐야? 그럼 mean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R로 시작하면서 같은 뜻 뭐야? 그럼 represent 바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또 상징하다는 뜻이야? 그럼 symbolize 바로 얘기가 나와야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어휘를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이유는 요약형 서술형 문제가 고등부에서는 요즘 제일 핫한 문제거든요. 근데 나는 단어를 요걸 쓰고 싶어? 근데 이니셜이 딴 게 써있네? 이런 거. 그럼 특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떠올리는 게 뭐 feature? 그 다음 characteristic 이런 단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H가 써있네?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죠? 생각이 나시나요? hallmark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토플 지문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냥 투부정사 쓰고 싶어? 근데 빈칸이 너무 많아? 그럼 in order to, so as to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왜 동원이 아니라 주어 동사가 써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so that 주어 동사, in order that 주어 동사. 근데 이번엔 동사도 아니야? 왜 VING가 써 있지? 왜 동명사야? 그럼 with the view to VING, for the sake of VING 이런 게 주르륵 나와줘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with the view to 되게 낯설 수도 있어요. 이게 중동고 서술형 문제도 나왔었고 반대부고 서술형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실제 표현들입니다. 어휘는 그 정도로 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문법이에요. 문법은 아까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감 안 된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자. 오답 노트 분석하자. 그 다음 독해입니다. 독해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락별 요약입니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네? 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단락별로, 패러그래프별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조화라고 얘기하죠. 이제 내용만 정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입부는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 혹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때로는 실험을 하는구나. 때로는 비교를 하는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제 논리 독해 정도까지도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문 독해하고 구조화를 지나서 결국에 끝판왕 요약형 서술형까지 돌입.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수능 기출 분석은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이제 내신보다도 좀 이제 수능, 정시파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수업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집에서 조금 더 추가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데 문해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학습용 영어를 이제 저희가 좀 이끌고 나간다면 가정 내에서는 좀 비교적 쉽게 수월하게 읽히는 좀 원서 읽기 같은 거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원서 읽기도 터프하게 접근하면 애들이 안 읽거든요. 숙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걸로 좀 접근을 해주셔라. 그다음 이제 내신이에요. 요즘 이제 영어 내신이 아시겠지만 다른 거 챙기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효율성을 좀 따져보려고 요즘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체력을 근데 길러주시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공부 체력 기르기.
그래서 정확하고 빠르게 내가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는가. 수학 개별 그 진도반 같은 거 보내보시면 알 거예요. 1시간 안에 A라는 친구는 한 뭐 10문제, 20문제 겨우 보고 가요. 근데 B라는 친구는 거의 50문제, 60문제 풀어 제끼고 가거든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공부 성적도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학업 수행 능력 기르자. 우리 중등부 때. 그래야 고등부 가서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교과 쏟아져 나올 거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수행평가 기간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학원 이제 숙제가 막 밀리기 시작하고 아이들 밀리진 않지만 눈이 퀭하고 이럴 때 보면은 수행평가가 잔뜩 쌓여 있을 때. 근데 모두가 같은 환경이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잘 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젠슨 황도 유퀴즈 나와서 이 회복 탄력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역경이 견딜 만큼은 그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시청을 했는데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결국엔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추후에 전사고 생각이 있다. 영과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 때는 솔직히 A등급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쵸? 물론 100점이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의미 없는 100점, 뭐 찍어서 100점을 맞춘 친구들보다는 한두 개 틀려서 그거에 좀 스트레스풀한 것도 겪어보고 나 다시는 똑같이는 안 틀릴 거야. 부들부들 이러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저는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잘 챙겨주시고요. 저 정말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네, 이유가 있어서 뭐 가끔 삐끗삐끗하는 거는 저도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 줍니다. 어머니께서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아이에게 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주시면 같은 반 친구들에게 티나지 않게 또 티가 너무 나버리면 안 되니까 티나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 있게 하는데요. 이게 그 습관성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지레 겁먹고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이거는 너무 많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부 체력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 성실함은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재밌게 써놨죠. 약간 래퍼에 빙의해서 자존심 부리면 안 돼. 그리고 자만심 있으면 안 돼. 근데 자존감은 높았으면 좋겠어. 그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좋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좋겠다. 자기 객관화 요즘 핫한 메타인지입니다. 그죠? 이게 오답 노트랑도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좀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사진 찍고 챙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거쳐서 좀 요런 정도로는 우리 아이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메인 문구만 좀 짚고 넘어가 드리면 1학년 때는 이제 기초 탄탄하게 하자. 그다음에 이제 고등 공부를 위한 좀 진입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2학년 때는 이제 선행이다. 그다음에 이제 타임 어택. 시험 가서도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자. 그 다음 3학년 때는 실전 겪고 가야죠. 계속 연습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실전스럽게 공부하고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 바로 내 거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보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머니들께 참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특히나 대치동 내에서는 그 강의를 가르치는 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다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검증돼서 앞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아이들을 잘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코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티칭을 넘어선 코칭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라서요.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좀 관점을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방향성.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여주고 당연히 내신 있는 수업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클리닉까지 잘 챙겨주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이거는 저희 이제 제자들이 다 커가지고
요거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이 써준 거예요. 그래서 숙명여중 졸업하고 진선여고에서 4학기 내내 전교 1등 하고 있는 친구, 그다음 정신여중 졸업하고 정신여고 가서 전교 1등 했다. 그다음 여기는 신천중 졸업하고 미국 가서 뭐 하버드는 좀 대기 중이고 코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제자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거를 저한테 너무 이라 사실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길게 써주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행복해요. 이런 문자 받고 서로 소통할 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들이에요. 물론 이제 제 수업도 참 좋고, 저도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밑에서 탄탄하게 같이 함께 띄워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손발 맞춰서 저희가 책에 있는 좀 레벨에 맞춰서 수업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정 선생님 한 번 이제 막 정들면 애들이 다른 레벨업을 하라 그래도 잘 안 가요. 꼭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클레어 선생님, 노선호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시거든요. 진짜 초밀착 관리의 끝판왕. 어쩜 저렇게까지 아이들 챙길 수가 있지? 라는 부분. 우리 이도현 선생님이랑 한주환 선생님은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고효율을 추구한다, 지향한다. 요런 이제 모토로 되게 열심히 수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제가 자신 있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들 앞에 소개해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실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30분 안에 컷하려고 열심히 달리면서 설명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인연이 닿아서 꼭 다시 수업으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중일 확신의 방학 플랜이라고 제목을 정해왔고요. 한 달이 약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단어, 문법, 독해 순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제가 이번 예비 중일에 문법 특강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문법을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친구들 장기적으로 단어 어떻게 공부할지, 독해 저희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제가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장기전을 위한 워밍업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자, 먼저 단어인데요. 예비 중1 친구들은 물론 열심히 단어를 공부해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단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본기를 가장 강조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 단어들은 저희는 표제어 그리고 이제 예문 기준으로 아이들이 첫 번째 정확한 품사 인지하고 있는지 동사 뜻으로 잘 외우고 있는지 형용사 부사 뜻으로 잘 외우고 있는지 점검하고 두 번째 표제어 내에서도 이 친구가 단어를 단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뜻을 2개 이상 외우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상위반으로 도약을 하면은 이 표제어의 파생어 형태 동사가 제시되면 명사형을 쓸 수 있는지 형용사 부사형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유의어 반의어 본인이 2개 이상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들이 초반에는 뭐 80개로 시작했다가 100개, 100개에서 150개, 150에서 300개씩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반에서 하는 시험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반 친구들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어요. 먼저 단어 뜻 동시 점검을 하고 단어의 뜻을 여러 개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항상 데일리 테스트 보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도 뜻 2개 이상 쓰는 거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시험지를 계속해서 받아보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뜻을 여러 개 외워야 하는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하면서 실력을 꾸준하게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문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단어만 외우면 소용이 없겠죠. 그 단어를 가지고 예문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제.
내가 현재를 써야 되는지 과거를 써야 되는지 또는 진행형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명사의 수를 쓸 때 혹시 복수형을 써야 하지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동사를 가지고 수동의 형태 만들 수 있는지. 여기 파트에서는 방치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동사 형태에 ed를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외웠던 단어를 기반으로 응용까지 할 수 있게 데일리 테스트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독해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독해 지문을 단순한 지문 파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문을 적용한 꼼꼼한 해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추론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수업에서 문법, 구문 다 분석할 거고, 그다음에 뭐 주어, 동사 표시 같은 거 당연히 할 거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어떤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들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또 뭐가 있어를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혹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신 없어 하면 힌트를 주면서 이 친구들이 입으로 직접 내뱉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단마다의 핵심적인 주제 본인들이 정리할 수 있는지 같이 점검할 수 있고, 또 이거에서 나아가서 자, 이 문단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으면 다음 문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하고 추론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눈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지문을 본인이 직접 체화를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응용까지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방금 얘기했던 뉴 바니어 같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요 구문들, 독해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사 표현들, 그다음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분사 구문 표현들, 부정사의 용법이라던가 대세 용법 구별할 수 있는지 중학교 내신과 직결되는 주요 구문들은 꼼꼼하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주제마다의 요약, 핵심적인 키워드 정리,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라던가 글의 순서를 추론하는 내용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의 수업의 특징은 아이들한테 무지막지한 양을 내세우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효율성 있게 본인이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집중하는 그런 본인의 집중력으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그거를 점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본인 오답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실수는 본인이 점차 줄여나가면서 그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 5단계의 문법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시중 교재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자체 교재도 마찬가지고 예문들이 있어요. 그 예문들을 아이들한테 먼저 해석을 다 시켜봅니다. 그럼 이 예문에 주어진 해석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두 번째 문법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저희는 문법 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문법 노트 내용의 일부만 제가 따온 건데 방금 해석했던 방금 해석했던 요 문장의 내용을 개념에 적용시키면서 너가 방금 해석했던 이 내용이 바로 이 개념에서 나온 거야 하고 거꾸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문장과 친해져야 문법 개념을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념까지 적용한 다음에 당연히 노트 암기 시험도 보고 세 번째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제풀이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대신에 각각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저희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은 수업을 듣고 왔는데 책에 아무 표시도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수업에서는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모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께서는 대부분 남자아이들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나중에 책을 보시고 와, 필기를 한 번도 안 했던 애가 처음으로 형광펜 가지고 표시를 하더라, 빨간 펜 가지고 표시를 하더라, 애가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더라 하고 학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 하고 이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자기 책 볼 때 나중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네 라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무조건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번째 단계로는
영작을 시켜요. 영작은 대부분 이제 조건부 영작을 시키는데 어떤 부정사라는 단원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동사 시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똑같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차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의 동안이라는 전치사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라는 대명사 표현들 쓸 수 있는지 등등 같이 검사해서 영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작은 같이 첨삭을 통해서 본인이 틀린 문장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는 가장 중요한 오답 노트입니다. 요것만 유일하게 제가 저희 반 친구가 직접 썼던 오답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틀렸던 문장들 다시 한번 직접 적으면서 이거 요렇게 고쳐야 돼. 이건 이랬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니야 또는 정답이야라고 본인이 정리를 할 때 오히려 학습량 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자가 점검을 확실하게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단계로 저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맞춤형의 클리닉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일단은 아이들마다 영작을 좀 부족하게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해석 자체에 접근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수업 앞뒤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단시간 내에 약점 중에 5개의 약점이 있으면 그 중에 2개는 확실하게 보완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방학 때 2가지 예비 중일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법 특강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문법 특강은 저희가 총 7회에 걸쳐서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문법 단원들을 구성해서 집약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교재는 자체 교재 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5단계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규 수업인데요. 정규 수업은 저는 주 1회 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주 1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 집중해서 사실 영어에 아직까지 큰 시간을 들일 수 없는 친구들, 현실적으로 수학이 너무 급해서 영어를 약간 줄여야 되는 친구들이 그래도 영어는 해야 되고 워밍업이 필요하니까 그 친구들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개설을 했고요. 여기서는 4개 영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문법 특강 수업에 아까 말씀드린 특징들 다 녹여냈고요. 특히나 아이들 실수,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는 올바르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야무지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번 여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3주에서 4주 사이에 아주 꼼꼼하고 확실하게 관리해서 뭔가 성과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콴다일로의 노선호 강사였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드린다고 이도현 한중환 선생님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팜플렛에 있는 브로셔에 있는 사진과 실물이 같은가? 길에서 지나가다 만나도 저희가 아셔야 되니까 한번 그래서 실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같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믿을 거는 정말 저는 맨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선생님들 정성스럽게 열심히 수업해 주신 선생님들이고 이제 믿을만 하니까 저도 이제 추천드리고 소개 드리는 거라서 그래도 이왕 오셨는데 어떻게 한번 한마디씩이라도 인사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콴다일로에서 영어 담당하고 있는 한주환 강사고요. 저는 팜플렛을 보시는 것처럼 좀 독해에 관련해서 좀 집중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정확도와 이제 구문의 해결이 돼야 이제 전체 글을 볼 수 있다라는 좀 취지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회 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콴다일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함께 코티칭으로 수업 들어가고 있는데 이도현 강사입니다. 문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이제 문법이 어쨌든
이 영어라는 언어를 또 구성한 하나의 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단순히 암기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 또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암기가 들어가면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좀 최대한 모든 문법을 꼼꼼히 좀 이해시키고 단순 암기시키지 않고 납득시킨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좀 진행하고자 거기 좀 주안점을 두고 지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통해서 또 좀 깊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팜플렛 대비 실물이 가장 다른 네, 노선호 강사입니다. 저는 네, 문법 독해 다 합니다. 팔방 미인까지는 아니고 팔방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뭐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어라는 과목에 있어서 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기회였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요. 저희 틈틈이 어머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랑 좀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뭐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소소한 이제 내용들은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셔서도 아, 또 오늘은 이런 걸 알고 가는구나 라는 이제 느낌 받으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주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는 수학 부원장님 들어오셔서 수학 관련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저는 빨리빨리 후딱후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초등학교 6학년 다 학부모님들이시죠? 네, 거기 맞춰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사실 예비 중1 초6은 겨울방학 때부터 사실 모집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하는 편인데 일찍 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이거 좀 우린 다 아는데 공수1, 공수2 대수할 차례인데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니멜세 용비어천가 그 배경화면이에요.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훅 이렇게 간 친구가 공수원에서 한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다시 또 3-로 내려오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가지고 단단하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면 좋은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설명을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은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공수원, 공수2 대수 미적분원 교과목 목차예요. 어머님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기 부등식과 방정식이 1차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이에요. 단순히 여태 배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도구로 해서 이 모든 노란색 과정이 다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해서 이 노란색 과정이 다 연결되거든요. 여기 형광색으로 제가 마킹한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공수원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기서 계속 헤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공수원을 들을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들고 공수원을 들어야 공수원이 가속이 붙어요. 근데 피지컬을 안 만들고 공수원은 왔는데 선생님이 따라가는 속도가 뭔가 휙 지나고 모르겠네 이러면 여기서 막 1년하고 2년하고 아마 선배 어머님들에게 물론 잘하는 친구는 뭐 심화까지 다 블랙라벨도 혼자 푼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만 보통 평범하게 이제 선행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교 때 다 띄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딱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중학교 과정을 심화서까지는 하나 제대로 훑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이트하게만 봤다면 너무 선행하는 속도에만 집착하시기보다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2학기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형광색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저보고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까 형광색 펜 친 단원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만 꼽을 때 그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질문을 1학기가 중요해요, 2학기가 중요해요라고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1학기, 2학기 모두 다 중요합니다. 기하가 함수랑 결합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원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는 원방정식이 여기 나와요. 근데 요게 안 돼 있으면 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공수원에서 이게 행렬은 이제 처음 들어간 단원인데 순혈과 조합을
땡판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보통 여기를 그냥 건너뛴 친구가 되게 많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인 것만 알고 뭔가 도형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안 기른 상태에서 오면 여기 엄청 헤맵니다. 네. 그래서 요 과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세계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월드컵. 네. 저희가 다행히도 이겼잖아요. 그쵸? 네. 저도 학생하고 내기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기면 너네 숙제 2배고 너네가 이기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겠는데 학생이 이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2대1 딱 어떻게 맞춰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고지대에서 엄청 많이 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변수에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중등 과정은 앞으로의 고등 변수에 충분히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듯이 쭉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우선 친구들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가 됐으면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랜덤으로 왔을 때 다 끄집어서 실전 도구로 만들 수 있을 때 그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 과정을 제가 직접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단어의 반대말이 어머님들이 문장이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많은데 어휘예요. 단어 반대말은 뭔가 딱딱 끊겨져 있지 않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휘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어는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근데 어휘는 집합이에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어휘력 테스트는 들어봤는데 단어력 테스트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떤 어휘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수학도 공식하고 그 유형 하나 외웠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왔어요. 요거는 바로 넘길게요. 이거는 어디 나온 문제게요? 맞춰보세요. 멀리 안 갔어요. 수능 문제 아닙니다. 이게 딱 초6이니까 좀 3년 뒤, 네, 이게 중3이면 수능 문제를 제가 갖고 왔을 텐데, 네, 9월 고1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흔히들. 자, 이 문제인데 지금 어려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애들이 이거 번호대가 10번대 훌쩍 뒤 후반이에요. 객관식에서도 뒷번호는 좀 어려운 편이고 주관식에서 또 뒷번호 28, 29, 30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사고 과정 흘러가는지 볼게요. 중등 심화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애들이 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자, 그럼 애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해요. 두 군을 합하면 A네, 두 군을 곱하면 마이너스 2A네. 이 공식 보고 이건 써요. 네, 어머님들이 이걸 뭐 풀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그냥 요거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 엄청 걸리적거리거든요. 애들이 이제 절대값 나오는 순간 장벽을 한번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곱한 게 음수인 걸 알고 절대값 하나는 음수로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고 과정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조건을 보고.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가지고 하는데 이 연립이 그 2학년 과정에서 연립하고 딱 거기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때도 항상 실전도구로 꺼냈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알파랑 베타를 A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알파랑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있는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답을 맞출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거쳐서 자 그냥 눈으로 어머님들은 푸시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도 또 풀게 돼요. 이거 또 어렵죠. 근데 이걸 풀기 전에 어떤 과정이 들어가냐면 중등 심화서는 곧 고등 사고 과정입니다. 네, 근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장벽을 느껴요. 쟤 갑자기 마이너스 저거 걸리적거려 죽겠네.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을 만드는 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에 플러스 1을 하면 0이 된다는 거 사실을 알아요. 그럼 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애들이 이제 어떤 사고를 바로 반사 반응을 일으키게 되냐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오면 식을 이렇게 항상 정형화시켜서 전형적인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어려운 게 나와요. 아까는 숫자였는데 갑자기 이거 알파벳은 뭐야? 근데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
여기서 이 두근이 알파 베타에서 마이너스 6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이고, 네, A를 갖다 붙이고 요 과정 해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이제 그 과정을 다 넘겼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함수가 나와도 둘이 서로 만나는 교점을 근으로 해석하는 사고가 길러집니다. 네, 저 단순한 사고에서 복잡한 사고로 이제 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곤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x절편이고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여기 4하고 C가 근이니까 이렇게 돼서 개수 비교를 해서 얘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사고 과정을 거쳐서 또 한 번 갈게요. 네, 여기는 뭔가 아까는 4하고 C 좀 단순했는데 뭐 A 뭐 미지수가 있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럼 선생님 이건 또 어떻게 풀어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주지 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버텨보고 꺼내보고 출력해보는 그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고등학교 때 그 유형서에 맞게 띵띵띵띵 나 쌤 다 풀었어. 다 동그라미야. 그리고서 모의고사 보면 또 점수 간극 느껴지고 이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네,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2 기울기인데 네, y절편은 몰라서 이렇게 했고 넘기면 또 이거의 근이 저거 두 개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아까 알려준 걸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이제 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보여요. 어머니 보이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창의 개수가 3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거는 A로 갖다 붙여야 되고,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얘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떤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두 개 같이 결합해서 사고하는 걸 넘겨서 계속 해봤잖아요. 사고 과정에. 아, 넘겨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2차 네, 개수가 3이니까 내가 사고를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1창의 개수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네, 해결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중근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안 실어왔는데 판별식 쓰는 것도 사고 과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결합된 문제 를 해결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까지 풀면 어머님들이 지루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티저 광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수학 간담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만 이렇게 따다다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영어 선생님 나오셔서 저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도 해드리고 수학에 이러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저희 일요일 오후 2시는 중1리 대상이긴 한데 혹시 둘째가 초6이셨다면 네, 오시면 되고요. 요때는 어느 때나 오실 수 있어요. 그 연사로 서시는 선생님 명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나오신 선생님 중에 왠지 이름하고 사진을 봤는데 잘생겨서 마음에 들어.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 모든 선생님이 골고루 이때 아니면 이때 다 서시거든요. 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것만 잠깐 1분 빨리 설명하고 저는 오래 하는 수학이 아니라 오래 남는 수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생각한 교재가 뭐냐면 조건을 분석하고 아까 제가 밑줄 그으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가지고 쌤 교재를 가지고 제가 네,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중등 과정에 제가 좀 초점을 맞췄고요. 혹시라도 무너진 단원이 있다면 저는 한 번 다시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빌드업하는 사고 과정을 반드시 거치셨으면 좋겠고 C단계까지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마칠게요. 2-2가 워낙 양이 많아서 제가 화목만 하려고 했는데 요거 금이 아닌데 토인데 네, 요거 오류네요. 여기 날짜 보시고 목, 토, 화, 목, 토, 화, 목, 토, 화입니다. 네, 요거 수정할게요. 그래서 토요일이 2번은 더 진행이 되는데 요건 선택이세요. 나는 경우의 수 확률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항상 그런 식으로 맨날 제껴지는 과목이면 반드시 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9번으로 수강이 가능하고 7번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하시죠? 네, 그럼 다음 간담회 듣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